조금 더 많은가? 비슷할 거야. 내용들은. 자, 1번부터. 잘 생각해봐요. 앞에서부터 페이지 보면서 해도 돼. 여러분들 공부한 거 자료 보면서 해도 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죠? 원래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었어. 아니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몇 가지? 6가지. 머리점은 따서 공자생, 외국삼 있었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맨 마지막에 3이 뭐야?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뭔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네. 두 번째,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얼마 받는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돌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라. 단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 같은 사업시행자라면 동의받을 필요 없다. 있었죠? 예,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하고 누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물은 거야. 원칙적으로 누구하고 누구죠? 원래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사.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래 지정권자죠? 그렇게 써야 돼. 시도사, 대도시 지정권자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몇 가지 있었다? 5가지.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국공 긴급협의 있었죠. 그 중에 세 번째 보니까 뭐 있었죠? 공이 뭐더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에는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있었죠? 예, 그 내용. 근데 지금 말했듯이 괄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2개만 괄호 쳐놨어. 그 중에 2개가 있다. 그 다음 5번. 무슨 지역에다가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이 얼마?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어디에서는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원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 30만, 예외 10만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은 30만인데 예외 10만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0만인 경우 예외 있었죠? 그 사유들 그까지. 그다음 도시개발이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의 효과. 도시개발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로 결정되어 고시되어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어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었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몇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받아라?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주. 건공형체 분물주. 그 중에 건이란 건축물의 건축, 괄호 열고 가설 건축물 포함 제외 포함. 그 다음에 건축만 허가 대상? 아니요. 다시 괄호 속에 대수선 또 하나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 포함이죠. 뭐하고 뭐 들어간다? 건대용 이렇게 해서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아셨죠? 쓸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 다음 공공시행자는 누구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네 번째 전부출연기관
다섯 번째, 지방공사가 있다. 누구 있다? 국가, 지방단체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있었죠? 다섯 개, 국지공정지. 그럼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6명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몇 명 있다? 6명. 누구? 토수, 농관, 철매. 토수, 농관, 철매. 쓰랬더니 토수, 농관, 철매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자는 빼고 써도 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만 쓰면 되고 수자원공사만 쓰지 한국 수자원공사 이렇게 안 써도 돼. 근데 숫자만 쓰면 틀린 걸 할 거야. 수자원공사라고 써야 돼. 숫자만 쓰면 틀린 걸 한다. 또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관광공사도 뭐만 쓰면 틀렸다고 할 거야. 광이라고 써라 또. 예. 관광공사라고 쓰면 안 돼. 아니야 관광공사라고 쓰면 괜찮아. 근데 한국관광공사거든. 근데 관광공사만 쓰면 돼. 그래서 그거 쓰면 되고. 하여튼 그런 데를 뭐란다?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아까 했었죠?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가 받죠? 그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하라는 경우는 뭐뭐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변경 신고라 써도 되고 그냥 신고라 써도 되고 하여튼 변경은 뭐 한다? 신고만 할 수 있지. 그건 다시 인가받는 거 아니야.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그것까지. 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와 토지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면삼총이 동의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에서 그 동의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 공유제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외하고 산다. 포함하여 계산해야 되고 산정하고 토지 수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뭐 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있었죠? 또 조합은 뭐로 하며?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30일 등기하면 성립되고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무슨 법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사단법연에 관한 준용하죠.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부에 필요한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을 한다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15번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민간 시행자만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뭘 받아라? 2분의 3 자에 뭘 받아야 된다? 동의. 그래서 3분의 2는 소유 2분의 3의 동의 이랬었죠? 그것도 기억할 것. 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토지득의 매수득금에 얼마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사원하는 토지산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첫째, 토지산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발행할 수 있죠? WANT 무슨 말이야? 예, 원하면 말이야. want 예, 원하면 영어나 우리말랑 비슷해 그죠? want나 원하나 그죠? 그래서 원하면 그때는 토지 대금에 얼마를 지급하려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근데 매수대금의 일부야. 그 일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까? 2분의 1까지죠? 그래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그 일부란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얼마를 말한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거. 그다음에
지명증권으로 발행한대. 그런데 타인에게 이전령도 할 수 있다. 이전령도가 가능해요. 환지계획에는 5가지가 있었죠.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지 보리지명세, 입치환지명세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뭐 들어있어. 하여튼 19번. 하여튼 그 중에 뭐 쓰는 게 있어요. 간만 알려주기에는 좀 그래. 이건 너무 간단하면 안 돼. 19번. 입체환지 방식이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어디로 이전하는 방식이죠? 이게 좀 어려울까요? 어디에 이전해? 구분 건축물을 이전하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입체환지 방식으로 한단다. 그거 그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환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이건 시험 문제 안 냈지만 애울 것. 20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에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뭐하거나 뭐할 수 없다. 자, 뭐 앞서죠? 언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그 효력 발생을 쓸 수 있어야 돼. 효력 발생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뭐 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뭐는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이 안 된다. 21.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의무사를 받은 경우 얘는 며칠 이내에 환지 처분한다? 준공의무사일로부터 60일.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지는 지한테 셀프 준공 검사할 필요 없으니까 지는 뭐 하면 된다? 지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그랬었죠. 맞아요? 공사완료 공고했을 때로부터 60일. 그다음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무엇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본다.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죠. 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했었죠. 오늘 밤 24시 소멸. 그거 잘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뭐 해야 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뭐 된다. 간단한 거야. 뭐야? 환지 처분 하는 때 결정해야 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뭐 된다? 확정된다. 그래서 결정하고 확정을 구분하라 그랬었죠? 여기까지야. 뭐 간단하잖아.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또 나머지 이어서 가자.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했죠? 이제 뭐로 넘어자? 사업 시행자. 누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냐 했더니 잠깐 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정리하자. 그럼 사업 시행 방법은 몇 가지 사업에 따라서 3가지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법이 다 달라요. 첫째, 무슨 사업에서는 주관경 개선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원래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첫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서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뭔다? 자기 주택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1번이 주관경에서 한번 달동네 가봐. 달동네 사업 시행자는 뭐만 만들어준대? 아까 무슨 시설?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용서를 뭔다?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새로이 설치한다는 건 뭐죠? 새로 만들어주고 확대는 뭐야? 거기도 도로는 있어. 근데 도로가 어때? 너무 좁아. 넓혀주는 거죠? 이런 게 뭐야? 확대라는 게 거야. 더 넓혀주는 거, 더 증가시켜주는 거. 이런 건 누가 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것만 하고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용설만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주택은 지가 뭔다? 스스로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부른다? 현지 개량 방법을 한단다. 요거 현지 개량 방법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아니면 정비구역의 달동네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여? 수용하여 거기다 뭐하고?
주택을 건설한 후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그래서 주택을 수용해서 주택 줘서 원래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먼저 주거나, 아니면 뭐 한다? 대지를 주장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고 남는 게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외지에게, 그걸 흔히 무슨 분양? 일반 분양. 일반 분양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외지에게도 남는 걸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세 번째는 뭐로 준다? 환지로. 우리가 환지가 뭐였었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만들어서 새로운 땅으로 줘. 이런 환지 방법을 하는 것도 있다고. 네 번째, 인가받은 무슨 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계에 따라 뭐 줬는데? 주택도 지어주고 부대설도 짓고 복리설도 건설하여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럼 네 가지야. 첫째는 현지 계량 방법,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 방법, 네 번째는 관리 처분 방법.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째 현지 계량 방법, 두 번째 수용 방법, 세 번째 환지 방법, 네 번째 관리 처분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단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네. 위 1부터 4까지를 뭔다? 혼용하는 방법. 그 혼용 어떻게 하는 거야? 1번 방식과 2번 방식, 2번 방식과 3번 방식, 1번 방식과 4번 방식,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을 혼용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게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다. 그래서 머리자 만들어서 현지 계량 방법의 현, 수용 방법의 수, 환지 방법의 환, 관리 처분 방법의 관. 그러면 현수, 환관, 혼용 방법의 혼자까지 합치면 어떻게 온다? 현수, 환관, 혼 이렇게 놓고, 현수는 환관이라 혼인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현수는, 환관이 뭐죠? 씨 없는 사람, 그죠? 예, 씨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예, 씨 없는 사람. 현수는 환관, 옛날에 내시라고 불렀었죠? 환관에서 뭔다? 혼인하지 못한다. 현수, 환관, 혼. 5가지가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반면에 무슨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첫째,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뭐 짓는데?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여기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니고 다 퉁쳐서 뭐라 부른다? 건축물. 왜 건축물이라고 표현할까? 여기다 써놨잖아. 왜 건축물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는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만 짓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무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아까 처음에 용어적에서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짓는 것보다 상가나 사무실, 공업지역에서 짓는 건 뭐죠? 공장.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상가, 사무실, 공장 다 쓰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냥 퉁쳐가지고 한마디로 건축물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건 뭐란다? 건축물이라고 쓰고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 무슨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2가지 있어. 그래서 이건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법과 환지 방법 2가지밖에 없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뭐까지만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뭐 짓는 거?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이거 한 가지야. 2가지 아니야. 한 가지입니다. 무슨 방법? 관리 처분계. 여기서 중요한 건 재개발과 다르게 무슨 방법은 없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재건축은 환지 공급이 안 될까? 못해. 이유가 재개발은 환지로 못 주는 이유가 뭘까? 환지 공급이 안 되는 이유. 환지로 줄 수는 없어. 가장 큰 이유. 아? 핵심에 뭐 있을까? 왜 재건축에서는 땅으로 주는 게 안 돼? 다시 딱 까뭉개가지고 야 땅으로 줄게. 안 돼. 이유는 아파트가 있었잖아.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잖아. 그 공동주택은 60평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 토지집은 몇 평일까? 토지집은 한 20, 30평 많아봤자. 그죠? 그럼 30평 아파트들 토지집은 10평. 이 정도야. 그럼 아파트 30평 가졌던 사람들, 야 니들 아파트 다 때려부시고 뭘 주겠대? 땅으로 주겠대. 그럼 땅은 어떤 땅을 주는 거야? 그 땅을 주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 땅을. 그죠? 그럼 아파트에서 땅으로 주성했어. 몇 평 준대? 30평 아파트 가졌던 사람 10평 주겠대. 너 지분이 원래 10평이니까 10평 주겠대. 그 10평에다 뭐 하려고? 걔 집 줘놓고 걔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파트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지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토지를 준다는 얘기는 그 땅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 몇 평 대주도 않는 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못 밖에 안 돼. 아파트 저 주는 수밖에 없지 환지 땅으로 주는 건 불가능하다. 아셨죠? 그런 뜻으로 새기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만이 아니라 뭐도 준다? 오피스텔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이 2번은 아직 외울 필요 없고 요 2번은 아직 안 해도 돼요. 3번은 뭐가 있죠? 오피스텔이라는 건 그럼 어디에서만 지을 수 있을까? 재건축하면서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상 딱 두 군데 지역만 가능합니다. 어디? 준상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디? 준상위 지역. 그렇게 왜 돼? 따로따로 외우면 안 돼.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을 합쳐서 뭐라 한다? 준상위 지역이라고 하고 이 준상위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도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안 해. 주로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위주로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고 오피스텔은 전체 연면적의 얼마까지만? 30%, 100분의 32에. 그래서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주택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에서 얼마까지만? 100분의 30 이하라는 30% 이하만 오피스텔이 차지해야 되지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군데 준상위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해당한다라는 거. 숙제 몇 번? 숙제 9번이야. 숙제 9번. 지금까지 한 게 숙제 9번. 너무 많아? 뭘 많아. 사업시험 방법 줄여서 보여줄게. 왜 안 내려가? 그거 몇 개 현수가는 어디 갔어? 이렇게 해놓고 뭐가 시험 문제다? 요거 지금 한 거 이거 더. 아이고 씨. 야 고정. 요거 묶어서 표시를 써줘야 되지 꼭. 그죠? 숙제 몇 번? 9번인가? 봐봐. 숙제 9번이야. 그래서 숙제 5번은 원래 그런다. 사업시행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하시오. 숙제 9번. 아셨죠? 여기서 적어도 못 나가도 괄호가 아마 5개 정도로 나와야 될걸? 여기서는 나올 거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5가지 방법, 재개발 사업 2가지 방법, 재건축 사업 1가지 방법. 아셨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내용에서 다 하나씩 다 외워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요. 이것도 어렵진 않잖아. 이런 것도 딱딱 떨어져 있어. 근데 이런 간단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숙제 몇 번? 9번. 전부가 숙제 9번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사업시행자로 넘어가자.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거 사업시행자 누구일까? 요 사업시행자 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만 몇 가지 정리합니다. 이것도 다 정리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원칙적 시행자라고 돼 있죠? 요것만 숙제 몇 번? 10번. 그래서 원칙적 시행자 숙제 10번인데 이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숙제 10번 속에서도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애울려 가지 말고 누가 할까? 아까 현지계량 방법 요것만 하면 돼. 현지계량 방법. 현지계량이 뭐였었죠? 사업시행자는 뭐만 만들어주고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만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보존정비 계량을 방법 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사업시행자 뭐만 만들어준다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만 지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한다. 그것만 해준다 그랬죠? 그럼 내가 사업시행자라면 여기다 뭐 만들어줘? 도로 만들어줄게. 공원 조성해줄게. 여기다가 공동구 설치해줄게. 또 여기다가 또 마을회관 설치해줄게. 이런 것만 내가 하는 거야. 나머지는 안 해. 대신 니들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이게 무슨 방법? 현지계량 방법. 그럼 그때 이 사업자인제 나는 누가 가능할 거냐 이 소리입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어. 누구만? 공공시행자. 왜요? 이거 수익이 나는 사업이야. 시행자는 돈만 갖다 처발르는 거야. 돈만 처발르는 거잖아.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그죠? 마을회관 줘주고 이것들은 돈만 처발르는 거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해줄게 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누구만 된다? 공공시행자,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만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 망해버립니다. 조합은 그런 것만 만들어주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들어오는 돈 없이 그런 것만 처벌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없다? 조합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조합은 설립할 수 없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을 아이고 X가 안 나온다. 밑이다. 조합은 설립할 수 없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럼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 원래 누구죠? 시장운수 등입니다. 시장운수 등이 원래 사업시행자야. 근데 지가 바빠서 못하겠대. 그럼 누구 지정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좀 웃기는 거야.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원래 누가 한다 해놓고 시장운수 등. 그럼 여기는 누구야? 남행주시장이 원래는 사업시행자야. 지가 달동네 공사 지가 해야 돼. 사업시행자야. 근데 지가 하겠대? 안 하겠대? 근데 왜 안 하고 토지주택공사들한테 이양할 수 있는지 걔들 보고 지정할 수 있는지는 법에 없어요. 그냥 시장운수 등이 하되 안 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만 해서. 그럼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왜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걔들을 지정해야 되는지 지가 못하고 왜 걔들을 지정하는지 그게 이유가 없어요. 법에. 그냥이야. 지정할 수 있어. 그럼 웬만하면 시장운수처럼 지가 할까? 안 하겠지. 왜? 돈 처벌하는 일을 왜 내가 해버려. LH 시키면 되지. 그죠? 지방공사 시키면 되는 거지.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사업을 누가 계속 하다 보니까 LH가 하다 보니까 흑자야? 적자야? 적자죠. 엄마만 돈이 쳐다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회를 갔었어요. 왜 갔을까? 돈 좀 지원해달라고. 걔들 빚이 얼마였더라? 400조 원이었나? 빚이 400조 원이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자니까 하루 이자가 뭐 30억인가? 하루 이자가 뭐 그렇게 나간대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 쥐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래가지고 국회 가지고 급하니까 4천억이라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국회한테 SOS를 친 거야.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그냥 지원합니까? 사장 오라고 그럽니까? 야 LH 사장 너 와봐. 앉혀놓고 그냥 줍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또 조져버립니까? 조져버린다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운영하길래 빚이 400조 원이 되고 그죠?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기업 갔으면 이 망해도 10번은 더 망했다. 니들은 부도라고 파산했지. 이게 무슨 너 사업이야? 막 조지잖아. 아니 LH 사장이 돈 받으러 왔으니까 큰 소리를 못 치잖아. 그죠? 그 주술이 또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잘하고 뭐 건전하게 하고 어쩌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의원들은 또 때릴 때는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놈씩 다 때리잖아. 듣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얻어맞는 것도. 열받으니까 나와가지고 전화 걸었어. 뭐라고? 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저 달동네사 주광여사 다 수습시켜. 다 수습시켜. 왜? 어씨 돈 마이너스 된다고 나한테 때리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법에다 그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만들었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 누가 해도 좋다고. 시장 수등이 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야. LH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누가 만들었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잖아. 저 법. 그럼 자기들이 적자 나는 건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적자 사업하라고 떠넘겨놓고 적자 났다고 저렇게 때리면 무슨 사업 안 하면 돼? 적자 사업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무슨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야? 주거기에서 달동네 사업 안 하겠다는 거야. 수습시켜버렸어요. 진짜 수습시켰어. 그럼 달동네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달동네 사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 가진 데나 못 산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죠? 또 우리 보고 뭐 이것도 하다 말어? 이렇게 우리를 괄시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차별대우할 수 있어? 그래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국회놈들이 그래? 그래 니들 다음에 선거할 때 봐라. 내가 니들 표 찍어주나. 달동네가 다 뒤집어진 거야. 표 안 찍어주는데 국회의원들 먹고 사는 게 뭐 갖고 먹고 사는데 표 갖고 먹고 사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죠? 안 찍어준다니 어떻게 해야 돼? 지원해줘야지. 그래야지 지들이 나중에 코난 말이지. 그래가지고 달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슬그머니 그냥 주고 말아버렸는데 결국 LH 사장이 승리한 적이 있었어. 국회의원들을 눌러버렸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건 여당 같지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토지대공사 등을 지정해서 했다. 손해나는 장사 니들 보고 시켜서 알아요. 그러니까 LH 누가 안 하고 시장운수 구청장이 안 해버려. 누굴 시켜버려? LH한테 시켜버려. SH한테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도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뭐가 잘못된 거지. 대책도 없이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까지. 자, 두 번째. 요것만 해요. 두 번째. 그럼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할까?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번 보죠. 둘 다 공통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생각 좀 해보라 그랬어.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칙이 누구일까? 조합입니다. 왜 조합일까? 자, 이것도 가만히 봐봐.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 땅이죠? 여기 있는 토지 건축물. 여러분들 거. 그럼 노후불량화 됐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한 거죠. 그럼 새로 짓어서 누가 갖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자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땅 철거 건축물 다 부시고 새로 져서 누가 갖는다? 여러분들이 갖는데. 그럼 이 돈 누가 내야 돼? 여러분들이 내지. 여러분들 거 부시고 여러분들 거 새로 져서 여러분들 가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니들 거잖아. 그럼 니들이 해.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하라는 얘기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적어? 아니, 최소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씩 돼.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럼 니들끼리 뭐 하라는 얘기야?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니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 20인 미만. 이것도 왜 갑자기 또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게 재개발 사업에 나오죠? 저 어디서 나오는 근거예요, 저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소 20인 미만의 사업이 있대. 그때는 누가 안 돼? 토지소유자 지들이 직접 할 수 있대. 왜 이랬을까? 20인 미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까 우리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도 한다 그랬죠. 근데 상가도 구분 상가가 있고 무슨 상가 있다 그래서 통상가. 그럼 통상가. 이 건물 전체가 구분 수거를 갖지 않고 이 건물 통째를 내가 갖고 있어. 이런 나를 뭐라 부른다고 했어? 부자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잖아, 그죠? 이 건물 통째를 하나 갖고 있어봐. 나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죠? 그래서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먹고 사는 지장 없어. 자, 그런 나를 뭐라 한다? 부자. 근데 이런 건물이 여기 한 채만 있어? 아니잖아.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게 다 뭐야? 구분수익권이 아니고 통상가라고 하죠. 그럼 여기 몇 개가? 15개가 있어. 그럼 15개 건물이 지은 지 50년 됐어. 그럼 노화돼? 안 돼? 노화되죠. 그럼 이런 데 보면 뭐 막 다 뺏겨지고 뭐 저런데 금 가고 뭐 수돗물 틀으면 거기서 녹물 빨간 물 나오고 그죠?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우리 MZ 세대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여기 보면 냄새 곰팡이 냄새 막 쿡쿡 풍기는 이런 낡아빠진 동네 왜 옵니까? 저 새 동네 많은데 그죠? 그럼 신도시 만드는데 거기 가서 애들이 놀지 이런 낡아빠진 데 안 온다는 얘기야.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죽어버렸어. 구상가가 되는 거죠. 그죠? 신도시만 아니고 구도심 돼버렸죠. 그럼 뭐 해야 돼? 15명치들 상가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상가 모자 부시고 우리 새로 짓자 뭐 할 수 있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5명 하니까 몇 명이야? 20명 미만이죠?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까? 안 해도 돼. 왜냐면 조합장 한 명도 근데 이사 감사수 좀 이따 나와. 이사는 몇 명 둘까? 원래는 3명 이상이야. 근데 조합원 숫자가 100명을 넘으면 그때는 5명 이상 두게 돼 있어. 그럼 이사가 5명 이상이니까 10명도 둘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조합장 1명에 이사 10명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에요. 그럼 감사 3명 뒀다 쳐. 그럼 봐봐. 조합장 1명, 이사 10명, 감사 최대 3명까지. 그렇게 되면 몇 명이야? 14명이네. 10명, 3명, 조합장 1명, 14명이죠? 그럼 15명 중에 다 임원이고 조합원은 몇 명이야? 한 명밖에 없는 거네. 그죠? 다 한 감사 하나 땄었고. 이게 뭐야? 그때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냥 지들끼리 토지등수자가 직접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수자가 몇 명이다? 20인 미만이라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등수자가 직접 해도 돼. 이건 무슨 사업에서만 그렇다? 재개발 사업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 세 가지 사업 중에 무슨 사업밖에 없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되는 건 재개발밖에 없어요. 달동네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못해. 왜? 적자 사업이라고 그랬어. 새로 도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상하수도 매설해야 되고 새로 공원 조성해야 되고 그거 지들이 돈 들어가면서 달동네 갓난 사람들이 한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달동네는 누가 하는 것보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도 없고 더 나가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안 돼. 오직 누구만 한다? 공공시행자만 달동네 사업을 하자 그랬었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원칙은 누가 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라면 20인 미만이라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도 좋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 꼭 잊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아셨죠?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만 숙제 몇 번? 이게 전부야. 숙제 10번. 이 사업 시행자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말한 대로 그것만 정리해. 아셨죠? 그래서 누구누구? 다시 한번. 달동네 사업은 누가 한다? 원래 공공시행자. 원래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지들이 못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누가 한다?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다만 토지소유자 20인 미만인 무슨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몇 명 미만일 때만? 20인 미만일 때만 토지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뿐이다? 재개발. 잊지 마세요. 재개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10번이야? 예, 이제 몇 번? 11번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숙제 11번은 뭐냐면
나도 찾아봐야 돼. 전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발견 동의요건. 자, 나머지들은 아직 볼 필요 없고 몇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서 뭐가 나오죠? 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하고 나와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몇 장 넘어가? 한 슥장 넘어가나? 넘어갔다. 2장만 넘어가면 되겠다. 다시 44. 여기. 아닌데? 하나 더 돌아가야 되겠다. 40. 다시 43. 여기다. 보면 전비사업 조합하고 나오죠? 요거 전비사업 조합에서 숙제 몇 번? 설립인가 동의요건 숙제 11번이야. 조합 설립 인가 발견 동의요건만 숙제 11번이야. 자,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구성한다 그랬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추진회 구성에 관한 건 아직은 외울 필요 없고 추진회가 일단 구성되면 얘들이 뭘 한다?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시장 수장에게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가야 돼. 인가 신청. 그때 인가 받으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우리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서 찍어주세요. 받으러 가죠? 그때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될까? 이 조합 설립 인가 발견 동의 요건. 이게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순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야. 자, 첫째 무슨 조합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두 가지가 있죠. 조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만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은 뭐가 필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일단 여기 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은 주택단지에서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토지 면적 3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돌아버리죠? 숫자가 봐봐. 4분의 3,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또 4분의 3, 3분의 2 숫자들이 막 섞여 있어. 이거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영순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외울까? 봐봐요. 첫째, 재개발 조합은요.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있잖아. 아까 누구 있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있었죠? 이 사람들의 얼마큼 오케이 받아야 돼? 4분의 3. 그럼 4분의 3이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 4분의 3이란 75%. 75%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어서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사람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있죠. 나중에 정의할 건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이건 숙제는 아닌데 그럼 참고로 봐요. 토지 소유자가 있었죠. 여기 봐봐. 이 친구가 토지 소유자야. 저 친구가 위에는 건축물 소유자야. 이 친구가 토지 위에 지상권자야. 그럼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있어? 3명 있잖아. 그럼 3명 각각 다 동의받을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도 한 사람으로 고 건축물 소유자도 한 명으로 봐. 주관기억해서. 그런데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는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상권자하고 토지 소유자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그때는 또 그래서 만약에 여기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혼자 토지하고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 그럼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이야. 이 사람 동의 한 명짜리야. 근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 둘이 달라. 각각.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몇 명으로 본다? 2명. 이 사람도 토지 소유자, 저 사람도 두 사람. 각각 동의가 필요해. 근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위에 이 친구가 지상권자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 있죠. 각각 한 명씩 안 봅니다. 둘을 합쳐서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대표하든지 이 친구가 대표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자 그 사람만 한 사람만 받지 두 사람 걸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계산법이 그래. 그건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계산 문제에서 풀 때 볼 것이고 어쨌든 이때 지상권자도 들어가지만 지상권자는 단독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둘 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들 얼마큼 받아야 돼? 4분의 3. 근데
토지 면적 4분의 3 받은 사람의 숫자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야 돼. 만약에 4분의 3을 받았는데 사람 수는 4분의 3인데 그 사람들 토지 있잖아. 그 면적을 다 합친 게 전체 그 면적이 얼마가 안 된다? 2분의 1이 안 되면 그럼 또 안 돼. 더 받아야 돼. 언제까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거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도 받아야 되고 동시에 그 받은 사람들의 면적이 합친 면적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또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조건. 그래서 면적 3분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다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면적 2분의 4의 동의. 이거죠. 반면에 재건축은 요 그림을 이해돼요.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요. 자, 재건축은요. 우리가 흔히 어디서만 한다고? 아파트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 있는 땅 있죠? 여기 있는 단독주택 같은 거 여기도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무슨 구역이야? 재건축 정비구역을 아파트 단지만 정비구역에 지정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 있는 데도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요건이 이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에서의 동의요건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동의요건이 각각 다르고 각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돼. 양쪽 다 받아서 가지고 서로 갖고 돼. 그때 주택단지에서는 얼마큼 동의받는다? 여기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 받는다?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과반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반을 넘었다잖아. 그럼 몇 프로야? 51%.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한 개동마다 여기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자가 각각 한 개동마다 100명씩 있어. 한 개동에 100세대 100명씩 있어. 100명 중에 각각 101동도 51명, 102동도 51명, 103동도 51명, 104동도 51명. 그게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야. 한 개 동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동별로는 과반수는 오케이 해야 돼. 동의해야 돼. 그런데 전체로서는 과반수 갖고 될까? 안 돼. 전체의 과반수 갖고는 안 돼. 그럼 전체 과반수면 이게 몇 동이죠? 4개 동이니까 400명이네. 그럼 400명 중에 과반수는 얼마죠? 201명이면 될까?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럼 전체는 얼마가 돼야 돼? 구분 소유자 4분의 3이야. 75%야. 그럼 400명에 75%면 얼마죠? 100명에 75명이니까 200명이면 150명. 맞죠? 그 다음에 400명이면 300명이네. 맞나? 아닌가? 75%니까. 맞잖아. 100명에 75명이 75%니까. 200명이면 따버리니까 150명. 300명이면 225명. 400명이면 300명. 맞잖아. 아니야? 내가 산수 잘못하는 거야? 맞아. 그래, 맞아. 아니, 그냥 넘어가 맞는다고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구분 소유자 얼마? 무려 4분의 3. 400명 중에 300명은 오케이 해야 돼요. 모두 마찬가지고 면적도 그 사람들 오케이 한 사람들 면적 있죠? 합쳤더니 전체 면적에 역시 4분의 3 이상을 충족을 해야 돼. 동시요건이야. 사람 수도 4분의 3이고 면적도 4분의 3이면 일단 주택단지 안에서의 동의요건은 충족한 거야. 동별로는 최소한 과반수가 오케이 해야 되고 전체로서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이 오케이야. 비로소 동별 주택단지의 동의요건은 충족했다.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동일한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각 얼마? 4분의 3. 여기 사람 숫자로서는 4분의 3.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 소유자죠? 각각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은 얼마? 3분의 2. 여기 4분의 3인데 이건 또 3분의 2 이상 받아야 돼. 근데 이 숫자들이 너무 어렵잖아. 이 숫자를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워.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은 위에 있는 분자만 외워. 분자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3, 1 요거만 외웠잖아 얘기야. 그럼 3일이니까 무슨 날이야? 3일절 날. 3일절 날. 3일절 날. 어디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몇 명으로 알고 있어? 33인. 33인. 누가? 민족대표.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 김이동지선언 만세했잖아. 그 만세할 때 누가 있었어? 민족대표 몇 명 있었어요? 33인. 민족대표가 33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그러면 여기 이름 다 써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눠서 민족대표 몇 명 있다고? 33인. 주택은 43명이요? 맞아요. 한 줄에 11명 있어.
그럼 한 줄에 11명 있으니까 세 줄이니까 몇 명이야? 33이 맞아요. 계산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족대표 몇 명 있었다? 33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어디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누가 민족대표가 몇 명인 줄 알고 있어? 과반수가 33인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주택단지는 과반수가 33인을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몇 명으로 끝까지 우기고 앉아있어? 32명이라고 계속 거꾸로 우기더란 얘기야. 그래서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명을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이라고 잘못 알더라. 그래서 3.1절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요,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인, 과반수 33,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고, 주택단지 아닌 지역은 32명, 3, 1로 외워라. 4분의 3 플러스 3분의 1. 아셨죠? 그렇게만 외우시면 이거 숫자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11번입니다. 하나만 더 보자. 자, 12번. 임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임원의 자격 요건은 어디 나오죠? 285페이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뭐 이것저것 더 나오는데 누가 나올까? 임원. 네, 관련 뒤로 쭉 넘어가 봐요. 임원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임원 중에서는 구성 및 자격 요건. 요것만 외울 거야. 구성 및 자격 요건. 요것만 숙제 몇 번? 12번. 요거 구성 및 자격 요건 숙제 12번. 요것만 해줘. 자, 첫째. 임원은 누구 있죠? 아까 조합장 1인하고 이사 감사를 둬요. 그러니까 조합장은 항상 한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조합장 한 명인데 이사는 몇 명 둔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3명 이상으로 하되 토지전수가 몇 명이다? 100명을 넘으면 그때는 몇 명? 5명 이상으로 두라고 돼 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났었어요. 감사 숫자는 몇 명이고 최소 1명, 최대 3명, 1명 이상 3명까지 감사를 둡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인데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그리고 감사는 1명 내지 3명 이하에서 둔단다. 요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임원이 되려면 다음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음에 어느 하나니까 동시요건 아니야, 개별 요건이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걸 기억을 말한다? 거주 요건, 니은을 소유 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거주만 했으면 임원이 됐고 아니면 일정한 소유만 하고 있었어도 소유 기간만 갖고 있어서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 거주 요건을 갖춘다는 건 뭐 하지 않았어도 소유한 기간이 5년이 안 돼. 5년은 소유한 적이 없어. 근데 거주한 기간만 일정 기간 이상 되면 그 사람은 임원이 된다는 얘기고, 밑에 건 내가 거기 거주한 적은 없어. 뭐만 했어? 세만 줬어. 그러니까 세만 주다 보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살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만 줬는데 대신 소유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돼. 그럼 그 사람도 뭐가 된다? 임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춰라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첫째, 거주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거주 요건이죠? 언제 날 기준으로? 선임일 기준으로 돼서 어느 날 기준? 선임일. 그건 선임일 기준 직전 몇 년 동안에? 직전 3년 동안에. 선임일 기준 직전 과거로도 이 3년 요 사이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1년 이상 여기 거주하고 있었대요. 직전 3년 동안에서 여기 거주한 기간에 이게 1년 이상만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 뭐가 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져서 3년 과거에서 몇 년 이상만 살았으면 돼? 1년 이상 거주했어.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임원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한 기간은 몇 년밖에 안 돼? 2년밖에 안 돼. 그래서 첫 패는 세 줬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와서 살았어. 그럼 거주기간 몇 년이죠?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됐죠? 그러면 그 사람 임원 될 수 있어. 소유한 기간은 2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했다면 일단 임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살은 적은 없어. 거주한 적은 없어. 근데 뭘 했어? 소유는 했어. 언제? 바로 선임일 기준으로 몇 년 이상 샀어? 5년 이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그럼 소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 5년 이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럼 5년에서 소유했죠? 그럼 들어가서 살은 적은 있어 없어? 없었어. 그래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기억해 둡니다. 다만 누구는 조합장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또 하나 여기 전비교시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건 재개발사만 그래. 토지나 건축물이나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하고 5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된다 이 소리인데 뭐는
재개발은.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토지 등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걔들은 각각이야. 토지를 갖고 있든 건물을 갖고 있든 하여튼 5년 이상이면 돼. 근데 무슨 사업은 재건축은 안 돼요. 재건축은 뭐 했어야 돼?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이 돼.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이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던 기간이면 안 돼요. 꼭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면 그때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특히 조합장은 조심할 게 있어요.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언제부터?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까지는 뭐 한답니까? 그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영업을 한다는 건 상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영업하랍니다.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왜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죠? 더 있으면 안 되나? 거기? 그렇죠. 아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 뭐 들어간다? 철거한다고 우리 첫 시간에 체계도에서 얘기했죠? 그 체계도 흐름이 참 중요한 거야. 그 흐름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체계적인 걸 찾아갈 수 있어. 그때 바로 뭐 했으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나면 이제 뭐 들어가니까 철거하니까 거기 살아야 돼, 나가야 돼?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때까지만 거기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네, 12번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숙제 17번까지 있어. 자, 몇 개 없어요. 작잖아. 이제 12개 했는데. 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 그건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들어갑니다.